안녕하세요. 해피경북 건강톡톡의 이경민입니다. 요즘 건조하고 쌀쌀해진 날씨로 피부 트러블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특히 겨울철에는 차가운 바람과 따뜻한 난방 등으로 피부가 푸석해지기 마련입니다. 또한 수분 섭취가 충분치 않아 피부 건조증이 잘 발생한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물 섭취가 가장 중요합니다. 물은 하루에 8잔 이상 마셔주는 것이 건강에도 좋고 또 혈액순환도 원활하게 만들어져서 피부에도 좋다고 하니까 귀찮더라도 잊지 말고 꼭 마셔주세요.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건강 정보 전해드리는 해피경북 건강톡톡 지금 출발합니다. 찬바람이 부는 겨울은 피부 고민을 극대화시켜주는 계절이다. 실내외 급격한 온도차로 인해 피부가 건조해지고 칙칙해지기까지 하는데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은 어디세요? 제가 모공이 넓은 편이라서 모공 쪽에 신경 많이 쓰고 있어요. 건조한 거랑 피지 관리하는 거. 얼굴에 땀구멍. 그중에서도 겨울철 피부 고민의 최고봉은 바로 모공. 귤 껍질 같은 피부를 원하는가? 도자기 같은 피부를 원하는가? 촉촉하고 매끈한 피부를 원하시면 지금부터 채널 고정. 네, 오늘은 특별하게 따뜻하고 아늑한 한방 카페에서 원장님을 모시고 모공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날씨가 추우면 피부가 수축해서 모공도 작아질 것 같은데 겨울철에는 이 모공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 모공이란 무엇인가요? 한마디로 이렇게 모공이라고 하면요, 말 그대로 털구멍이라고 합니다. 털구멍 안에는 피지선이 많이 존재하게 되는데 이 피지선에서 분비하는 피지로 인해서 이렇게 그 피부 표면으로 이렇게 피지가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얼굴에만 그 모공 자체가 한 2만 개 정도 존재하게 되는데요. 사춘기가 되면은 이렇게 호르몬 분비로 인해서 피지선이 많이 이렇게 자극을 받게 되고 또한 또 갱년기가 되거나 또는 이렇게 스트레스가 많거나 피로할 때 이럴 때도 또 피지선이 많이 자극을 받게 되는데 그럴 때도 피지선이 많아지고 피부가 탄력을 잃게 되면 모공이 또 커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날씨가 따뜻해도 모공이 커진다고요? 날씨가 따뜻하게 되면 이렇게 몸 자체의 기운이 이 열한 기운으로 인해서 상기게 되게 되는데 그래서 상기되게 되면 그걸로 인해서 피부 쪽에도 이렇게 열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피지선 자체에 이 자극을 받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자꾸 이렇게 분비가 많아지게 되면 또 모공이 커지게 됩니다. 그럼 이 모공의 확장 원인은 무엇인가요? 그 모공이 확장되는 원인은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피지 증가, 그다음에 두 번째는 피부 탄력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 보통 20대 후반이 되게 되면은 호르몬 양이 증가하게 되는데 그럴 때 이제 피부가 탄력이 떨어지면서 이제 유분량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그 노폐물이 이제 피부에 침투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자꾸 여드름이 생기면서 이제 그 모공이 확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이 여드름이 생기게 되면 또 모공도 커지게 되고 그래서 여드름하고 이 모공 확대는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얼굴 피부 중에서 특히 T존 부위에 특히 이렇게 여기 눈썹 바로 위쪽 부위하고 코 부위 이쪽 부위에 이렇게 많이 생기게 되는데 이 부위가 특히 피지량이 더 많아서 이렇게 생기기 쉽습니다. 그리고 여드름이 많은 지성 피부들이 많이 생기게 되는데 자연 노화로 인해서 모공이 처지면서 자꾸 이렇게 모공이 커지게 되고요. 특히 그 피지가 자꾸 생겼다고 할 때 피지를 자꾸 짜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짜내게 되면 피부가 더 자극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럴 때 이렇게 많이 생기게 되고 또 화장을 또 많이 하거나 또 이렇게 그런 경우에도 또 많이 생기게 되고 그렇습니다. 20대 후반 이후에 이제 피부 탄력이 떨어지면서 모공이 커진다고 하셨는데요. 그럼 20대 후반 이후에도 여드름이 생길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예. 쉽게 이제 뭐 이렇게 호르몬이 원래부터 많은 타입이라든가 아니면은 이렇게 화장이 이렇게 많은 타입 이런 타입들은 이제 그 모공 안에 이제 그 자꾸 노폐물이 끼거나 해서 또 그리고 또 각질이 건조해지면서 각질 탈락이 잘 안 되게 되면은 모공이 막히게 되면 여드름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모공 각화증이라는 질병이 있다고 들었는데 이것은 무엇인가요? 네, 모공 각화증은 이렇게 모낭 내에 각질 덩어리가 채워지는 그런 질병입니다. 일반적으로 어깨나 팔 또는 허벅지 이런 데 털이 많이 난 부위에 많이 생기게 되는데 모낭 내에 각질이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 각질 내에 박혀 있는 이렇게 모양으로 이렇게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보통 인구의 한 40% 정도가 이 모공 각화증이 이렇게 생기게 되는데 이 각질 덩어리 자체가 어떤 이렇게 색깔을 띠게 됩니다. 그래서 뭐 붉다든가
아니면 검다든가 이렇게 털을 이렇게 같이 머금고 있기 때문에 이게 생기게 되면서 이게 볼록 튀어나오고 또 그것 같은 게 볼록 튀어나오게 되면 우리가 긁으면 이렇게 떨어져 나오기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게 불편하고 이런 것보다는 이게 미관상 문제 때문에 이제 좀 불편한 증상이 그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이 자체가 피부가 건조한 타입이 이 각질이 많아지면서 생기기 때문에 보통 일반적으로 보습제나 이런 것들을 쓰는 것이 도움이 되고요. 심한 케이스는 이제 필링이나 아니면 스케일링 이런 걸 통해서 각질을 제거해 주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얼굴에는 생기지 않나요? 얼굴에는 일반적으로 이제 각질 자체를 갖다가 저희가 이렇게 매일 세안을 하고 수시로 이렇게 제거시키게 되기 때문에 잘 생기지는 않습니다. 그럼 이 모공을 축소시킬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모공을 축소시키기 위해서는요, 근본적으로 피부 탄력이 떨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몸 상태를 얼굴이 다 반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이제 건강 상태가 좋아야 되는데요. 특히 또 피부하고 폐하고는 또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폐 기능을 도와주는 한약 그리고 체질침 이런 것들을 통해서 피부 자체를 촉촉하고 탄력 있게 만들어 주는 것이 근본적으로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또 외치로는 피부 탄력과 보습을 유지할 수 있도록 거기에 이렇게 맞는 필링이나 아니면은 이렇게 그 미용침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관리를 하게 되고요. 그 피지가 많은 이렇게 특히 여드름이 많은 이런 피부는 피지를 제거해 주는 관리를 같이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아, 그렇군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그래서 어떻게 시술하시는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 약초침 이렇게 필링이라고 하는데요. 이 작은 미세한 이런 침을 이 피부 표면에 이렇게 바르게 됩니다. 침투시키게 됩니다. 침투시키게 되면 그 침이 남아 있어서 이 피부 자극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게 되고요. 그 지속적인 피부 자극을 통해서 피부 재생력이 굉장히 높아지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피부가 이렇게 각질을 이렇게 빨리 이렇게 허물 벗듯이 이렇게 각질을 벗으면서 새로운 피부로 재생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피부 탄력이라든가 아니면 이렇게 미세한 흉터들 아니면 잔주름 이런 것들도 같이 완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고주파요법은 일반적으로 이제 그 따뜻한 신부의 이 뜸을 이용해서 이제 우리가 하게 되면은 이 경근이 이완되게 되는데 이 경근에 열을 가해서 이렇게 경락을 조절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피부 탄력이라든가 아니면은 이렇게 근육이 이렇게 원래 위치로 돌아가면서 이 교근이라든가 이런 근육들이 작아지는 그런 효과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네, 시술 장면을 봤는데요. 이 모공의 치료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네, 그 모공 확장은 그 어떤 이렇게 딱 질병이라고 보는 것보다는 그 자체가 어떤 노화의 일종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어떤 치료 기간을 통해서 이렇게 관리를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평생을 두고 지속적으로 계속 관리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그 여드름이 잘 생기는 이 지성 피부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피부들은 특히 이렇게 피지 억제를 같이 하면서 이렇게 계속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시청자들과 함께하는 톡톡 궁금합니다 시간입니다. 우리 시청자들은 모공에 대해 어떤 것이 궁금한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운동을 많이 하는 편인데요. 운동을 많이 해서 땀을 많이 흘리면 모공이 막 넓어지고 그러나요? 네. 엄밀히 따지면 땀하고 이렇게 모공하고는 이렇게 서로 관련은 없습니다. 하지만 보통 일반적으로 땀을 흘리는 상황이 사우나나 운동 이런 것을 통하는 상황인데요. 이럴 때는 이렇게 수분 양이 이렇게 많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기운이 상기되면서. 그래서 수분 섭취를 충분히 하면서 그리고 운동 후나 사우나 후에 이 보습제를 충분히 발라서 유지를 해주면은 이게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데 T존 부위에 이렇게 유분이 많이 생기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기름 종이를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이 기름 종이를 사용하는 게 좋은 건가요? 유분을 제거하는 의미에서는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은 이 유분을 제거하고 그 유분을 제거하게 되면 수분량이 이렇게 빨리 날아가기 때문에 그 이후에 보습제를 같이 써주면서 피부를 촉촉하게 유지해주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두 번째 질문 들어볼까요? 모공 관리를 위해서 세수를 찬물로 해야 되나요? 네, 그 찬물로 이렇게 마지막에 헹구는 것은 도움이 되는데요.
그 세안을 할 때 따뜻한 물로 이렇게 세안을 해서 그 우리가 안면에 이렇게 피지라든가 아니면 모공 안의 피지를 제거해 주는 것이 도움이 되고요. 노폐물을 같이 제거하면서 하는 것이 도움이 되고요. 그 이후에 마무리할 때 찬물로 헹궈 주는 것은 도움이 됩니다. 네, 모공 확장의 원인이 피지 증가와 피부 탄력의 감소도 있지만 선천적으로 모공이 큰 사람도 있다고 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열이 많은 태음인이나 이렇게 소양인 이런 케이스가 해당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열이 많은 태음인 같은 경우에는 그 폐의 기운이 약해서 이제 피부 자체가 두껍고 그리고 각질이 두꺼워지면서 이제 한 그런 타입이 이제 그 많고요. 그 다음에 또 열이 많고 이렇게 상기되는 이런 소양인이 있습니다. 조급증이 있는 이런 타입들이 이제 모공이 큰 경우가 많습니다. 블랙헤드를 제거하기 위해서 코팩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코팩을 사용하면 모공이 넓어진다는 말이 있는데 사실인가요? 저도 블랙헤드 때문에 코팩을 많이 사용하는데 모공이 진짜 넓어진다는 말이 사실인가요? 네, 그 서로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 어떠냐면요, 콧등이나 콧망울에 보통 일반적으로 눈에 띄게 블랙헤드가 많이 생기게 되잖아요. 그럴 때 이렇게 일반적으로 코팩 같은 걸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코팩을 사용해서 이렇게 그 피지를 제거해 주는 것은 도움이 됩니다. 도움이 되는데 그 코팩을 이렇게 사용할 때 피부 자극이 상당히 심하거든요. 이렇게 해보시면 따갑기도 하잖아요. 예, 그럴 때 그 자극이 있기 때문에 그때 진정을 시켜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유분을 많이 제거함으로 인해서 이제 피부가 건조하게 되면 다시 또 모공이 커질 수가 있는데 그 이후에는 이제 그 보습제나 이런 거 같이 써줘야 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그렇게 해서 관리를 잘 하게 되면 도움이 되는데 그냥 그것만 하고 끝나면 오히려 더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기름종이든 코팩이든 사용 후에 관리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원장님께서 아까 모공은 치료라기보다 관리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럼 생활 속에서 모공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생활 속에서 이렇게 모공 관리는요, 이렇게 우리가 그 피부 자체가 그 어떤 이제 피부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그 몸 전체의 문제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건강한 생활,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고 그리고 이렇게 지나친 스트레스나 아니면 과로 이런 것들을 피하고 특히 그 음주나 이렇게 흡연 이런 것들을 피해서요 몸 자체가 건강하게 유지를 해서 피부 자체가 항상 이렇게 탄력을 떨어지지 않고 이렇게 건조하지 않도록 관리를 해주는 것이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요즘 같이 날씨가 굉장히 건조하지 않습니까? 이 건조한 날씨에는요 그 주위에 습도가 떨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습도 유지에 신경을 쓰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모공 확대를요 이렇게 도식화해서 그림으로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공이 이렇게 확대되는 원인은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이 건강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현대인들이 이렇게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또 피로나 이런 것들 그리고 또 흡연이나 뭐 담배, 흡연이나 음주 이런 걸 통해서 건강이 안 좋아지거나 해서 질환이 생기면 더 심하고요. 그렇게 되면 피부는 윤기를 잃어가면서 건조하게 됩니다. 건조하게 되면은 그 건조한 것을 이렇게 피부가 이렇게 스스로 막기 위해서 각질이 두꺼워지거나 아니면 피지가 많아지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각질이 많아지면서 이렇게 모공을 막게 되면 이 여드름이 생기게 되고요. 그 각질이 많아지지 않고 피지가 많아지게 되면은 이제 피부가 번들거리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돼서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게 되면은 이 모공은 점점 더 이게 확장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건강하고 피부하고는 서로 이런 식으로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네, 원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겨울철 피부 관리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모공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뜨거운 열을 가해야만 모공이 열린다고 생각하시는데요. 뜨거운 스팀 타월이나 모공을 열어주는 모공 제품 등은 자극이 강하기 때문에 안면 홍조 등 피부 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하네요. 세안 시 미지근하거나 살짝 뜨거운 물로 충분히 불려주면 자극 없이 모공을 열 수 있다고 합니다. 참고하시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알찬 건강 정보들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세요.